66번을 봐봐. 산의 정상까지 등반 코스로 A, B 두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로 정상까지 올라가서 B 코스로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총 4시간 30분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A, B 두 코스 거리합이 12km일 때, 자, 그럼 A 코스의 거리를 X라고 하고 B 코스의 거리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쉬운 거 하나 나오죠. 뭐 나와요? X 플러스 Y는 12. X 플러스 Y는 12가 나오겠죠? 맞니? 그 다음에 총 4시간 30분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식을 하나 또 쓸 거예요. 시간에 대한 식. 유빈아,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내려왔는데 올라간 거리는 X, 내려온 거리는 Y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Y. 둘이 합친 게 4시간 30분. 4시간 30분이니까는 이걸 시간으로 바꿔야 돼. 몇 시간이야? 2분의 9. 2분의 9.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연립을 하는 거죠. 연립해서 밑에 식에다가는 6을 곱하고 위에 식에다가는 3을 곱할까요? 3x 플러스 3y는 36. 밑에 식은 3x 플러스 2y는 27. 그래서 y는 9, x는 3. 그래서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차이는 6km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17.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다 만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항상 동시에 출발했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까지 움직인 시간이 어떻겠어? 같겠죠? 그래서 시간이 같다고 식을 하나 쓰시면 되고요. 또 원래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왔으니까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또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동시에 출발을 안 하고 시간의 차이가 나와 있어. 뭐 누가 출발한 지 뭐 5분 뒤에 누가 출발했다. 그러면 시간이 같다라고 놓지 않고 그 시간의 차이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69번. 15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성재와 민종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성재의 속력과 민종이의 속력은 나와 있어요. 그죠? 성재가 걸은 거리를 물어봤네. 그러면 성재의 거리를 X, 그 다음에 민종이가 움직인 거리를 Y라고 하자. 그럼 두 사람이 15km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와? X 플러스 Y는 15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만큼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재, 여기 민종인데 15km가 떨어져 있었어. 근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다가 어디서 만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거리랑 얘가 움직인 거리를 합친 게 15km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했죠? 동시에 출발했으면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이 똑같아요.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성재가 움직인 시간은 6분의 x죠? 민종이가 움직인 시간은 4분의 y죠?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밑에 식에다가 12를 곱하면 2x는 3y가 되니까 위에 식에다가 3을 곱해서 3x 플러스 3y는 45. 그리고 이걸 대입하는 게 좋겠죠? 대입법으로. 그래서 5x는 45니까 x는 9. 그래서 성재가 움직인 거리는 9km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 18. 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다가 만났어요. 이거는 이제
원 모양의 트랙을 돌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누가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다가 이게 늦게 출발한 사람이 먼저 출발한 사람을 따라잡아서 만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72번을 봐볼게요.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60m로 걸어간 지 15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160m로 가다가 정문에서 만났다.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형이 움직인 시간 형이 움직인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동생이 움직인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y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의 차이가 나와 있죠. 누가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한 사람이 누구야? 동생이죠? 그러면 먼저 출발한 사람이랑 늦게 출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움직이죠? 먼저 출발한 사람이랑 늦게 출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움직여요? 만날 때까지.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오래 움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5분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x랑 y를 가지고 식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15분 차이를 x 마이너스 3이 어떻게? 어떻게? x는 y 더하기 15 그렇죠? x는 y 플러스 15라고 써야겠죠. 왜냐면은 형이 더 오래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생이 움직인 시간에다가 15분을 더해야 형이 움직인 시간이 나오는 거야. 동생이 15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만났다. 만났다는 건 두 사람의 뭐가 같다는 거죠? 그쵸?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식을 하나 또 쓸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은 지금 미지수로 났고요. 속력은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는 몇 x? 60x 그쵸? 형이 움직인 거리는 60x.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160y 160y.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죠. 알겠니? 그래서 밑에 식은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6x는 16y니까 요거를 대입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6y 플러스 90은 16y니까 10y는 90 해가지고 y는 9 x는 2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이다? 24분. 이렇게. 유형 19를 볼게요. 네, 트랙을 원 모양의 트랙을 도는 게 따로 나오네요. 방금 그 유형 18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따로 있어요. 이 트랙을 도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나거나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날 때 식을 하나 쓰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식을 하나 써서 연립하면 되거든. 알겠니? 근데 조금 다르죠?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나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합쳤을 때 요 한 바퀴 둘레가 나와야 되는 거지.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합쳤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한 바퀴 둘레가 나와요? 더 많이 움직인 사람 거리에서 더 적게 움직인 사람의 거리를 뺐을 때 한 바퀴 둘레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나려면 속력이 빠른 사람이 막 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속력이 느린 사람의 뒤를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바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움직인 사람과 더 적게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는
속력이 빠른 사람과 속력이 느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이 빠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에서 속력이 느린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뺐을 때 한 바퀴 둘레. 오케이? 네. 75번. 둘레의 길이가 4km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면 40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10분 후에 만난대요.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할 때 형과 동생의 속력은 각각 분속 몇 미터냐? 그래서 여기는 미지수를 속력으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속력을 미지수로 둘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속력을 미지수로 둘 때는 그냥 x 이렇게 쓰면 안 돼. 곤란해. 단위를 정확하게. 분속 x 미터.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잖아. 분속 몇 미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를 미지수를 잘 써야 돼. 그래야 안 틀려. 그럼 동생 속력은 뭐예요? 분속 Y미터. 분속 Y미터가 되겠지. 자, 속력의 단위가 미터로 나왔어. 속력의 단위가 미터로 나왔으니까 둘레 4km를 뭘로 바꿔야 돼? 4,000미터. 둘레 4km를 4,000m로 단위를 바꿔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거다?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식 하나, 다른 방향으로 돌 때 식 하나 이렇게 쓸 거라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누가 속력이 빠르대요? 형. 형이 빠르대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형이 움직인 거리에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를 빼야 한 바퀴 둘레가 나오겠죠? 네. 몇 분 만에 만난대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40분. 40분. 그럼 형은 얼만큼 움직였겠어? 네, 40x. 40x, 그쵸? 빼기 동생은 얼만큼 움직였어? 40y. 이게 4000이다, 그쵸? 반대 방향으로 돌면 몇 분 만에 만난대요? 10분. 10분. 형은 얼만큼 움직여요? 10x. 10x. 동생은 10y. 10y. 합친 게 4000이다. 이렇게 식을 써서 연립을 해야겠죠, 그쵸? 네, 그럼 위의 식은 40으로 나누면 x 빼기 y는 100. 밑에 식은 1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400. 둘이 합치면 2x는 500, x는 250, y는 1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은 분속 250m, 동생은 분속 150m. 그 다음에 유형 20. 아, 좀 어려운 유형이죠. 유형 20. 배 강물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미지수로 각각 두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고 배가 강을 따라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력보다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겠죠. 누구 속력만큼 느려져? 강물 속력만큼 느려질 거고요.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가면은 원래 낼 수 있는 속력보다 빨라지겠죠. 누구 속력만큼 빨라져? 강물 속력만큼 빨라진다. 그래서 식은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면 강을 따라 내려갈 때 식 하나,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연립할 거예요. 알겠니? 78번에 보면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 배의 속력을 시속
시속 Xkm라고 하자. 그럼 강물의 속력이 뭐라고요? 시속 Ykm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두 줄을 쓰자고요? 올라갈 때 따라 내려갈 때랑 하나, 거슬러 올라갈 때, 그쵸? 따라 내려갈 때 식 하나, 거슬러 올라갈 때 식 하나 이렇게 쓸 거야. 자, 따라 내려갈 때는 배 속력이 빨라져요. 배 속력은 원래 이만큼인데 강물 속력만큼 빨라지겠죠. 그러면 따라 내려갈 때는 배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Y가 되겠지. 그랬더니 몇 시간 걸렸대? 2시간 걸렸대요. 따라 내려올 때는. 그쵸? 그러면 이게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속력이잖아요.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거리가 나와야 되죠? 얼마? 16.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거고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 속력이 강물 속력만큼 느려지니까는 배 속력 어떻게 돼요? X-Y. 그쵸? 몇 시간 걸렸대? 4시간. 얼마큼 가야 돼? 16. 이렇게 둘이 연립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위의 식은 2로 나누고 밑에 식은 4로 나누면 그래서 2x는 12니까 x는 6, y는 2가 되겠죠? 뭐 보는 거야? 배속력, 시속 6km.